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몰래 하려는 것 자체도 웃기다. 설마 그거 가지러 갔다 온 거냐? 네? 그거 가지러 갔다 온 거냐? 아니에요. 입 닫고 손 갖다 들고 딱 보죠. 1, 2, 3, 4일 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랍니다.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그렇게 해놓고 나서 모든 원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fx가 4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f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랍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 조건이 없다는 가정하에 여기 x에서 x로 가는 함수 개수는 몇 개야? 4의 4제곱이다, 그죠? 근데 이게 다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지금 구성 성분을 보니까 얘는 집어넣은 재료, 얘는 그 나온 결과잖아요. 함수가 들어가는 재료, 그 나온 함수 값의 결과야. 그게 합친 게 4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애 범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좀 귀찮더라도 x가 1일 때부터 좀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x가 1이 된다라는 건 x가 1이면 f1이라는 결과값은 얘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군가야? 3 아니면 4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가 되면 이렇게 되면 f1이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보다 크니까 얘는 2, 3,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x가 3이나 4는 둘 다 똑같겠죠. 왜냐면 각각 f1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니까 얘는 둘 다 어차피 1, 2, 3, 4를 다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각각 4가지, 4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6에다가 요 6까지 다 곱하시면 얼마냐? 96인가요? 네, 96이라서. 됐죠? 그 다음 968 바로 가면 돼. 어? 963? 자, 963번 fx가 ax 플러스 2b 그 다음에 gx가 bx 플러스 2a 에 대하여 f 합성 g를 한 거랑 g 합성 f를 한 게 똑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f1이랑 g1의 합을 갖다가 구해달래요. 자, 얘가 핵심이죠. 얘가 원래는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데 요게 특별하게 어떨 때 한 번씩 성립할 때가 있다고. 그럼 요게 같게끔 했을 때 요게 되냐라는 건데 지금 뭐 서로 다른 두 함수라고 했고 서로 다른 두 함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A는 B가 될 수는 없어요. 아마 나중에 A는 B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래 거기서 지워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함수니까. 그럼 요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 F에다가 G를 합성을 시켜놓은 거나 G에다 F를 합성시킨 게 똑같다니까 F에 G 합성시킨 건 G의 결과물인 BX 플러스 2A가 여기 X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A에 BX 플러스 2A 플러스 2B 요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G의 F는 F라는 요 결과물이 여기에 X에 들어가면 된다고. 얘는 B에 AX 플러스 2B 더하기 2A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양쪽을 전개를 해보시면 얘는 ABX 더하기 2A제곱 플러스 2B 얘도 ABX 더하기 2B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니 날릴 거 날려주시면 얘도 약간 뉘앙스가 어때요? 얘가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에 얘는 2A 마이너스 2B니까 이 싹 다 날려주면서 인수분해까지 해버리시면 요게 이제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맞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차피 우리는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날려줄 수 있어. 왜? A는 B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약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A 플러스 B가 1이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G1 더하기 F1이라는 애는 여기다 1 갖다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2B에다가 B 플러스 2A니까 A, B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냥 둘이 더한 버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3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되나요? 함수 두 개 같다라는 관점 자체는 되게 쉬운 거고 설계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문제인 건데 더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에서 이 조건 찾아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조건을 통해서 얘가 약분이 되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결론이 A 플러스 B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를 둘 다 알아낼 수는 없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답을 낼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문제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요거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여기서 양쪽에 날려주려면 전제가 뭐다? 얘가 0 되는 애가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양쪽에 날려줄 때 이거는 만약 한쪽으로 몬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이 식도 한쪽으로 몰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아니라 B 빼기 1이죠. A 플러스 B 빼기 1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한 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한 게 여기서 A 마이너스 B랑 묶이면서 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소린 건데 이걸 애초에 여기서 A 마이너스 B 약분하는 요 과정에서 얘가 0인 경우는 얘 때문에 이미 배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쪽에 무언가를 약분을 해줄 때는 이 친구가 0 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단가요? 몇 번까지 했냐? 63번까지 했어요? 아 그래? 진짜 조금 냈네? 정석 보죠. 오늘 내일 열심히 좀 달려가지고 그래야 설날 연휴에 휴전 좀 나가지 않을까요? 아, 10다시 몇 번까지 했죠? 3까지 했나요? 유제 6까지. 그러니까 기본 10-4를 보면 되죠. 합성함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1단원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11단원이 이 정석 기준 11단원이 다항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놓는 건데 그 파트 내용이 유형말레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석에만 따로 편집을 해놓은 파트인데 거기가 이제 다항 함수들의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합성함수 그래프 얘기나 이런 것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서 봐가면서 합시다. 자 10-4번 볼게요. 자 기본 10-4번을 보시면 자 얘는 x가 1, 2, 3, 4, 5래요. 이렇고 나서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놈인데 얘가 fx라는 애가 x 플러스 2, 1, 2래.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고 얘는 x가 4일 때 x가 5일 때는 이렇게 된대요. 이 말 자체가 되게 뭔가 험상궂게 생겼잖아. 나눠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얘가 크게 막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x에서 x로 왔다 쏜다 하니까 우리가 이 함수에 대응되는 그 상황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어차피 1, 2, 3, 4, 5에서 1, 2, 3, 4, 5한테 화살표 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집어넣는 x의 값이 3보다 작을 때는 거기다 2씩 더해준대요. 그러니까 1은 여기서 2를 더한 3이 될 거고 2는 3을 더한 2는 2를 더한 4가 될 거고 3은 2를 더한 5가 되고 집어넣는 게 4면 1로 간다고 집어넣는 게 5면 2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긴 건데 별거 아니다. 그랬을 때 G1이 5래요. G1이 5이면서 F 합성 G가 G 합성 F가 되도록 하는 애가 있을 때 GX에 G3와 G5를 갖다가 구해달래요. 그지? 자 그럼 G라는 함수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 친구는 G라는 F라는 함수예요. 그럼 G라는 애도 똑같이 X에서 X로 쏜다 하니까 그럼 G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쏠 건데 우리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1이 5라는 것만 알고 있어.
G에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대. 자 그러면 G 합성 F 합성 G나 G 합성 F랑 같은 결과 내야 된다며.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F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보시면 F 합성 G잖아. 내가 여기다 만약에 1을 넣는다 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F 합성 G에 만약에 1을 넣는다 치면 이 말은 즉슨 F에 G1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G1에 대한 결과가 얼만데요? 지금 보니까 F5고 그 결과치는 얼마야? F5가 지금 2잖아. 2. 맞죠? 맞죠? F5가 2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G라는 애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왼쪽 걸 한 거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도 똑같이 가야 되잖아. 오른쪽에 있는 애는요. G라는 애에다가 합성을 시켰어. 어디를? F를 합성시켰는데 여기도 똑같이 1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1 넣었을 때 그 나오는 결과가 2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F1이라는 애는 지금 보니까 얼마로 가? 3으로 가. 그럼 얘는 G3라는 소린 건데 그 결과가 똑같이 2여야 된다는 거니까 아 지금 G3는 2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G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1이 누구한테 화살표를 쐈는지 이것만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걸로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 더 알아냈죠?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지. 그러면 저게 뭔 개소리인가 이러고 있다 지금. 함수 이틀 빠지니까 크죠. 그러니까 함수에 아예 함수의 함자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것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보강 빨리 들으세요 오늘. 아니 내일도 멍 때리셔야 되니까. 자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똑같이 왼쪽 거에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얘도 F 합성 G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럼 얘는 G3의 결과가 2니까 F2나 똑같아. 그럼 F2가 4잖아. 4라고. 그럼 반대쪽에 있는 여기서도 G 합성 F에 3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얘는 G에다가 F3가 얼마인데 5를 집어넣은 거라고. 얘가 얼마? 4래요. 그래서 아 G5는 4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아우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가자. 그러면 얘는 이제 바로 여기다 5를 집어넣는 거겠죠. 그래서 뭐야? F4인 거지. F4는 지금 얼마인데? 1이잖아.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다 5를 집어넣는 거니까 G하고 F5를 집어넣으면 F5는 지금 2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G2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또 1로 가겠네. 맞죠? 근데 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까 누구랑 누구였냐? 3이랑 5였으니까 이미 사실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2랑 4 더해서 6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963번이랑 비슷하면서 다른데 963번은 이게 합성이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라고 하면 식을 줬으니까 식을 해서 진짜 식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거고 얘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조건으로 이제 어떤 화살표 대응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이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화살표가 대응이 돼야 되는지 넣어보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차근히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1이 5로 간다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5를 구하고 3을 구하고 2를 구하고 이렇게 가시면 된다. 되죠? 그래서 보면 연습 한번 해볼게. 밑에 10-7을 해보죠. 10-7은 좀 더 쉽네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까지도 좋네. 10-7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 뭐 그럴 수 있죠. 자 볼까요? 나왔니? 주어진 조건이 x가 y가 z가 각각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x로 가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f1은 a라고 줬고 그 다음에 gc가 지금 6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G 합성 F에 2를 갖다 넣으면 4라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면 x에서 y로 갖다 쏘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보자 했으니까 x에서 y로 쏘는 f라는 함수를 보면 1, 2, 3이 a, b, c로 쏘는 건데 1이 지금 a로 간다 했으니까 요거 하나 확실하게 알아. 그 다음에 y에서 z로 쏘는 애를 딱 보시면 y에서 z로 쏘는 함수 요 친구를 갖다 우리는 g라는 함수로 볼 건데 얘는 a, b, c라는 애가 4, 5, 6이라는 애한테 쏠 건데 c가 6이라는 사실 하나는 확실히 알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F2, 자, 맨 마지막 걸 보니까 F에다 2를 집어넣은 무언가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가 누군가한테 쏠 거야. 근데 걔가 결과가 4가 된대요.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뭐라 해놨냐면 얘네가 F나 G나 둘 다 뭐라 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이미 A나 6 같은 애들은 품절이 됐으니까 다시 화살표를 받을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걸 만족하게끔 얘기를 하려면 자, 2가 만약에 A로 쐈다 칩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2는 지금 B 아니면 C로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C가 6으로 가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2가 C를 쏘면 C는 다시 6으로 보냈기 때문에 결과에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는 확정으로 누구를 쏴야 되는 거야? 얘를 쏴야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2가 B를 쏜 순간 3은 확정으로 C를 쏴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2가 B를 쏴서 이 B는 또 4라는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A는 이렇게 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F3와 GB를 해달라니까 F3는 C고 GB는 4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이 제일 큰 힌트예요? 얘가 제일 큰 힌트인 거죠.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었으면 이거 하나도 못 건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성을 좀 끼워 맞춰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함수가 이런 문제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빨리 캐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타고 가서 올라가서 타고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서 1돼 있고 여기서 이쪽 끄트머리를 이렇게 쭉 다 이어줘가지고 얘네를 다 이어줘서 여기서부터 A, B, C, D, E라고 해놨거든요. 자, 이때 이 Y는 X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얘는 뭐 왜 줬냐면 이 Y는 X라는 역할은 여기에 내가 A, B, C, D, E라고 표현한 거를 순서대로 여기서 B, C, D, E,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다 여기서 만나잖아요. 요렇게 만나잖아. 그럼 이 점 좌표가 어차피 XY 점 좌표가 다 똑같은 점 좌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적어놓은 걸 너 여기서도 써라라고 하는 용도예요. Y는 X는. 그러니까 XY 좌표를 바꾸는 역할인 거죠. 그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 뭐라 했냐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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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1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F 합성, F 합성, F 합성, F에 1을 해달래. 그럼 1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거 A가 1이잖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1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1을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얼마인데 얘가 여기에 닿아요. 그래서 얘가 1,B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결과물이 B가 돼요. 그러면 이 B로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결과물이 C가 되는 거죠. C. 그러면 이 결과물로 나온 C를 갖다 다시 집어넣은 여기는 C로 쭉 올라가서 만난 D라는 결과물이 될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FD를 묻고 싶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D에 갔다가 D가 어디서 만나는데 쭉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E랑 만나요. 그래서 얘는 E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타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F1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난 얘예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X에 집어넣을 거니까 이 결과물인 B를 X축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걸 얘가 한다고. Y는 X가. 그래서 얘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이 결과물인 B를 갖다가 Y는 X에 딱 붙이시면 여기서 얘가 타고 내려오니까 아 여기가 B구나. 그래서 B에서 다시 쭉 올라가서 얘가 이 그래프랑 어디서 만나는지 보니까 C야. 그래서 C를 갖다 여기다 붙이니까 여기가 C야. 그래서 C를 타고 쭉 올라가서 붙이니까 얘가 C, D인데 D가 X축의 어디쯤인데 여기야. 그래서 D를 갖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서 나온 이 친구는 D, E에 만나서 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답인 E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합성함수는 뭔데? 나온 결과물을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잖아.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 Y는 X를 타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문제인 거야. 이해돼요? 돼? 안 됐지? 왜 1,B예요?
얘가 그러니까 봐봐. 이 그래프예요. 이게 y는 fx라고. 맞죠? 그러면 내가 y는 fx라는 건 결국 뭐냐면 x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f라는 그 함수를 적용을 해서 나오게 되는 y 값이잖아. 근데 y 값을 함수 값이라 한다 했잖아요. 함수 값은 x라고 했어요? y라 했어요? y라 했다고. y는 뭐 담당한다고? 위아래 담당한다고. 그래서 자 1을 집어넣어서 보니까 내가 이거 함수 체크할 때도 해줬잖아. 이런 함수가 있어. x가 4야. 그러면 4라는 애가 누구 선택했는지 보려면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의 y 값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래서 막 원의 방정식 할 때 여기서 x가 만약에 2일 때 얘가 두 군데 선택하면 얘는 빌런이야 그랬잖아. 2명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누구 선택했는지 최종 선택을 누군지 보려면 얘 y 값을 봐야 되니까 나는 뭐 한 거냐면 여기 1일 때 이거 1이 누구한테 선택했는데 해서 이 함수랑 만나는 요 지점 좌표를 본 거야. 그때 y 좌표를 읽으니까 b인 거야. 이거는 문제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b란 소린 거 아니야. 그 말은 f1이 b란 소린 거 아니야. 그 말인 거죠.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로 나온 애는 b다. 1이 선택한 최종 선택은 b다. 무슨 말인지 돼요? 되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b가 누구 선택했는데 c가 누구 선택했는데 d가 누구 선택했는데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이 최종 선택한 애는 b니까 그러면 이제 그 b를 갖다가 야 그럼 b는 누구 선택했어? 물어본 거면 b를 쭉 타고 올라가니까 b는 여기서 만나더라니까 이때 y 좌표를 보니까 c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b, c인 거 아니야? 이 점 좌표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 식이다. 쌤 그러면 X축에 1, B, C, D, E 이렇게 된 게 A, 저 Y축에 A가 1이어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누가 찾아준다고요? 얘가 찾아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얘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거는 책에는 없잖아. 네. 책에는 지금 요 하얀색 표기 부분만 있잖아. 근데 내가 얘의 역할이 뭐라고요? 얘의 역할은 Y랑 X랑 같은 애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여기 딱 닦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지금 이 점 좌표는 요 위에 있는 애잖아. 그럼 얘가 지금 1,A잖아요. 근데 이거 2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A가 1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는 애들은 얘는 B, B일 거고 C, C일 거고 D, D고 E, E일 거라고. 맨 끝에 여기 10, 12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 그래서 Y는 X의 역할은 Y축에 표기된 거를 니들이 X축으로 갖다 써라 이렇게 하는 거. 두 개 적어주기 귀찮으니까.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지만 그걸 할 줄 아냐 묻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2번을 보시면 2번에 뭐라 해놨냐면 2번에 F 합성 F에 X의 결과물이 D가 되는 애인 거야. 자 얘는 또 어떻게 보시냐. 얘는 거꾸로 와야 돼. 거꾸로. 자 F 합성 F에 X를 했더니 D가 됐대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F가 선택한 애가 D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가져야 될 값이 누군지를 봐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서 올 거냐면 야 누가 D를 선택했어? 그렇지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럼 누가 D를 선택했으니까 D를 선택한 놈이 어디냐 해서 여기 좀 보니까 C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친구가 C라는 거죠. 이 fx의 결과물이 C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야? 결과가 C인 거니까 야 그럼 C는 누가 선택했는데 해가지고 C가 이 그래프 Y는 fx랑 만나는 이 지점을 딱 보니까 아 걔는 B가 선택했네요 하면 X는 B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얘랑 좀 달라요. 얘는 야 너 누가 선택했어? 누구 선택했어? 누구 선택했어? 물어가는 거. 얘는 야 걔 누가 선택했니? 그럼 물어보는 거죠. 네네. 좋겠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단 이틀 빠진 것만은. 이틀 어디 갔다 왔어? 어? 아 너 베트남? 넌 일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베트남 갔다 온 것만으로도 이미 사라지잖아.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쉬는 시간에 너네한테 작년 수능 국어 영어 문제 주면 너네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어요. 못 풀진 않잖아. 아 틀리겠지. 틀리면 틀리는 거. 점수가 잘 나오진 않겠지. 근데 풀 수는 있다고. 국어 수학, 아니 국어 영어는. 근데 수학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전 것도 잘 안 됐는데 자꾸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야? 그전 게 안 되면 뒤에 거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 의미가 있으시려면 앞에 걸 충분히 다 알고 숙지가 돼 있는 상태로 해야 돼. 왜? 이 공성수학 2라는 내용은 애초에 너네가 공수 1까지는 이해가 다 돼 있고 응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가정하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공수원 내용이 나오시면 그걸 잠깐씩 설명해 드리는 게 다시 기억하시라고. 안 들었으면 지금 다시 공부하시라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 공수투가 똑바로 안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거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게 그대로 이월되는 반이 대수반이라고. 대수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학을 점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포자가 되는 과정인 거야. 오히려 선행을 1도 안 한 애들은 수포자를 안 해요. 아닌가? 하나? 그러니까 수포자를 더 빨리 하는 애들은 아이러니하게 선행 좀 땡긴 애들인 거예요. 수포자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어디 학원을 가. 예를 들어서 한 뭐 보통 학원 너 학원 몇 살부터 처음 갔니? 수학 학원. 2학년, 1학년, 중? 초등. 초? 너무 빠르다. 한 중학교 1학년에 치자. 보통 중1이 이제 이제 선행을 좀 해볼까? 친구들 다 학원 가니까 나도 학원 좀 가봐야겠다. 학원 좀 다니게 할래? 그러면 일단 이 중1이 학원을 가서 시험을 봐요. 어디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직 선행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하든지 아니면 중2 거부터 한번 해보죠. 이러면서 배워요. 그러면 그 학원이 정말 이상한 학원이 아니고서야 중1 때 보통 중2 과정이랑 중3-1까지는 끝나요. 보통 학원 일반적인 학원의 선행 속도라면. 그러면 3-1하고 3-2는 사실 한 3주 컷이거든요. 3-2 파트는 3-2는 맘만 먹으면 저는 진짜 길게 끌어도 8회 내로 끝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이번 설날에 설날에 3-2 특강이 날까? 아니 할 애들 모아가지고 살다 3-2는 그 정도로도 진짜 금방 해.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보통 이제 중2쯤 되면 중2 때 공수1을 선행이 들어가요. 보통 진짜 평균적으로 선행을 좀 했다 하는 애들 이게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이거보다 느린 친구들도 있고 물론. 그러면 이제 얘는 공수1을 들어가. 얘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너네들 해봐서 할 거 아니야. 공수1이 주는 무게감이랑 공수1에서 문제 푸는 그런 문제 수준이랑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뭐 기계봐야 센에서 푸는 문제 수준이랑 다르잖아. 같은 센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도 몰라.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왜? 애초에 얘는 공부할 마음도 그렇게 많이 있는 학년이 아니야. 이때가 뭔데 딱 사춘기 오는 딱 그 시기잖아. 약간 세상이랑 엇가는 거 같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때려놓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갈래를 나뉘어요. 이거를 똑바로 소화한 애랑 소화하지 못한 애랑. 그런 채로 이제 이때 겨울방학 때 예래서 공수 2까지를 거의 뭐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중3이 돼요. 중3이 되면 공수 1, 2로 완벽하게 소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완벽하게 소화한 친구들은 대수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예쁜 가이드라인이 중3이 끝났을 때 대수랑 미적 1이 끝나 있으면 이 선행을 했던 애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선행을 했다면. 근데 이제 보통 이상적인이란 건 뭐야? 그러지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번 꺾여 일단. 꺾인 채로 이걸 듣긴 들어요. 진짜 근데 말 그대로 들어요. 스터디가 아니라 리스닝이 돼서 그냥 듣기를 하신 다음에 뭐 함수도 있고 뭐 집합도 있고 뭐 대충 알아. 뭐 부분집합이 뭔지도 뭐 대충 알겠고 그러한 상태로 중3을 들어가. 학원을 다니니까 대수를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학원 변동이 단 1도 없었다고 칩시다. 계속 같은 학원을 다녔다 쳐. 그럼 얘는 아마 대수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뭔 소린지 1도 모르겠고 이제 단원 테스트를 봐도 막 다 틀리니까 학원이 이상하다. 끊자. 딴 데 가보자. 이러고 다른 데를 가요. 그럼 다른 데를 가면 이 친구는 다른 데 가서 어디까지 들어보셨어요? 하면 저 공수 2까지는 하고 왔는데 대수가 잘 안 돼서 왔어. 저 대수 하셔주세요. 하면 그 학원에서 높은 확률로 그럼 일단 테스트를 한번 쳐보자 해서 공수 1, 2 테스트를 치는데 아마 걔는 박살이 나 있겠죠. 지금 대수를 들어가면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이러니까 근데 공수 1, 2가 좀 부족하니까 공수 1, 2를 다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심화적인 반을 가서 다시 합시다 하면서 다시 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다 했던 건데 나 아는데 하면서 이제 다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뭐 해? 센이나 뭐 학원 자체 교재가 있겠죠. 자체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센이나 뭐 유형 말렙이나 뭐 RPM이나 이런 책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단계 풀면서 착각해. 나 이거 다 아는데 왜 또 하라 그러는 거야? 나 대수해야 되는데. 옆반 친구 영희는 지금 대수하고 있는데 나만 또 늦춰지잖아. 엄마 학원 바꿀래. 다음 학원 가는 거야. 똑같아. 또 테스트 치면 공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3번, 4번쯤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난 안 될 새끼인가 봐 이렇게 해. 난 수학이 안 되는데? 야 공수 엄마 지금 몇 번째 하는데 난 안 돼. 못해. 나 수학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그쵸. 학생이 잘못한 거긴 하죠. 물론 이 학원이 진짜 조금만 더 공수 1, 2를 쉽게 막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과실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학생의 과실도 있겠죠. 분명히 학원의 과실도 있고 막 진짜 막 이 학원이 막 찰떡같이 가르쳐. 정말 잘 가르쳐. 막 똥꼬 쉬가면서 막 가르쳐 줬어. 그래도 100% 애가 못 받아들인다고. 왜? 이 잠깐 요 순간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잠깐 딴 생각이 확 들어가면 우린 거기 꽂히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건 약간 이제 순식간에 ASMR 행되거든요. 이제 너네는 그 생각만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얼마든지 딴 생각으로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은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수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공수 1, 2를 지금 2잖아 우리 하고 있는 게. 이 공수 2라는 걸 처음 듣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놓을 때 최소 60% 이상의 이해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60%의 이해도는 뭐냐면 이 공수 1, 2에 대한 학교 내신 시험을 쳤을 때 50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 수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너네는. 그게 딱 어느 정도냐면 우리 유형 만렙이나 셀의 B단계 정도의 상 몇 개 제외하고는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클리닉 교재를 쓰고 있는 유형편에 맨 유형편 보면 여기 막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죠. 난이도에 이거 빼고는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이것까지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고 그게 안 되시면 사실 이 수업이 크게 의미 있는 수업은 아니에요. 이 수업이 너네 수포자의 제일 첫 길이 될 수도 있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꼼꼼하게 복습하시라는 거야. 이제 남아있는 파트가 함수고 역함수고 오늘 좀 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도 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수2 뒷파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합성함수 역함수 요 파트예요. 뒤에 무리함수 유리함수 가면 오히려 거기는 쉬워. 거기는 얘보다는 할만하단 말이야. 물론 생긴 건 좀 무섭게 생겼는데 막 ax 플러스 b분의 뭐 cx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무섭게 생겼는데 얘가 알고 보면 얘가 더 쉽고 지금 이 내용이 더 어려워요. 생긴 건 간단하게 생겼어도 할 때 잘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포기하신다고 또. 근데 포기하면 어쩔 건데 대학 안 갈 거임. 그치? 그러니까 포기하면 너네 손해니까 지금 한번 할 때 좀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라. 겠죠? 그래서 밑에 걸 한번 풀어보죠. 10-8번 이게 똑바로 이해됐다면 1분 내로 1번, 2번이 다 풀리셔야 돼요. 풀어보세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얘기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여기를 또 튀어나와 있더라고. 이게 말레벨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책의 그 내용이 끝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하냐? 정의역 x가 집합 x바 0에서부터 x가 4인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fx라는 애가 2x고 아니면 8-2x입니다. 언제 x가 0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이렇고 x가 2에서부터 4 사이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f 합성 f의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갖다 그리래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이 좀 됐으면 좋겠냐? 일단 이 문제는 좀 불친절하긴 해. 너네가 직접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린 거거든요. 근데 뭐 쫄 거 없어요. 그려보죠. 자, 어차피 0부터 4까지에서만 정의되니까 우리는 1, 4보면 있는 여기만 보면 돼. 자, 0부터 2까지를 2x래요. 그러면 얘는 2가 지금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4잖아. 그죠? 그럼 얘는 여기 2라는 지점에서 2,4를 지나는 요렇게 올라가는 애인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2까지만 얘를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 다음 마찬가지로 2에서부터 4까지를 볼 건데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얘도 똑같이 4고 4를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 4까지 해서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됩니다. 요게 지금 fx 그래프예요.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정신 차리세요. 어려운 거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공수2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자, f 합성 fx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예식을 만약에 표현을 조금 해본다고 하면 일단 x의 결과물이 지금 0부터 2까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려요? 점들을 막 딱딱딱딱 띄워가지고 어디서 꺾이고 이런 걸 그리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제일 특이점이 있는 점은 뭐야? 요 2,4라는 점이거든요. 맞죠? 여기를 기점으로 그래프 모양도 바뀌고 꺾이잖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요 2,4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뭡니까? 이 f 합성 fx라는 애는요. 이 fx라 나온 결과물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언제 2가 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치? 근데 얘가 그러면 지금 언제 2가 되는 데를 보니까 여기 쭉 가운데 끄면 여기 y는 2라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데에서 2가 되고 여기 3이라는 데에서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부터 x가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불필요한 내용인데 왜 불필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0부터 1까지 얘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이 fx의 결과물은 0부터 2까지 가죠. 맞나요? 0부터 2까지 가는 그 결과물이 뭔데?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2x. 그치? 그래서 얘가 그거를 여기까지 이 2x에 대한 결과물을 여기 다시 이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4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x도 어떻게 된 거냐면 얘도 2에 2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x라는 결과물이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부터 더 이제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안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안 쓸 거라서. 자, 그 다음 1부터 2까지 갈 때는 아직 얘예요. 첫 번째 거 기준으로는. 근데 그 결과물은 얘거든요. 2부터 4까지. 얘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8 마이너스 2x 여기 대신에 이게 들어가니까 4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어렵죠? 지금 슬슬 1부터 2까지 fx는 처음에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집어넣는 애 재료가 0부터 2잖아. 근데 그로 나온 결과물은 2부터 4잖아요. y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얘 결과로 나온 애를 갖다 얘한테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얘 결과물로 나온 결과물이 집어넣을 때는 0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니까 이게 0부터 2 사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데 그 결과물은 지금 2부터 4까지가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는 3에서부터 3이란다. 2부터 3까지. 2부터 x가 3까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부터 3까지는 얘는 지금 어때요? 집어넣을 때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죠. 근데 그에 따른 결과는 지금 어디서 나와요? 그럼 스펙트럼이 2에서 4죠 결과물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디 집어넣는가? 여기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 마이너스 2에 8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3에서부터 x가 4가 될 때는 왜 이래? 네, 얘가 4가 되실 때는 얘는 좀 생각해봐. 여기서 1부터 2까지잖아요. 처음 집어넣는 건 누구? 얘죠. 얘에 대한 결과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에 8-2x 이렇게 됩니다. 머리 터지겠지 이렇게 하려니까. 그냥 안 좋다고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얘를 갖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지금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니까 1, 2, 3, 4 이렇게 있다 치면 0부터 1까지는 1에서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4잖아. 그래서 1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애예요. 4.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 집어넣으면 4죠.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4부터 0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애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그려보시면 예식을 좀 정리를 하면 얘는 4x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럼 4x 마이너스 8은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0이고 3을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4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마지막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라고. 그래서 얘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더워라. 덥지? 더워 죽겠다. 희한하게 생겼죠? 자, 근데 이 식을 제가 접지 말라 했던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식을 접지 않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특이점에 오는 지점, 그러니까 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꺾이는데, 언제 바뀌는데, 언제 그 방향성이 전환이 되는데 그런 지점을 뭐라 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좀 쉽게 그리는 법을 좀 더 봐드리면, 자, 얘를 안 그리고 할 거예요. 얘 없이 할 거야. 얘 없이 한다 치면, 자, 아까 이 2라는 애를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0부터 2까지 여기 이 2,4가 약간 분기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최초적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0에서부터 2가 x가 2로 변할 때까지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추세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x가 0에서부터 2까지 갔을 때 y는 어떻게 변했어요? 0에서부터 4까지 변했죠. 어떻게? 균일한 속도로 올라갔죠. 맞지? 그러면 그 결과물로 나온 0부터 4까지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얘는 약간 시간을 축소한 거다, 압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x가 여기서는 0부터 2까지밖에 안 갔지만 그때는 y가 0부터 4까지 갔단 말이야.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방금. 0부터 2까지 0부터 4까지 1대1 대응 맞죠? 근데 내가 이거 1대1 대응이 왜 된다 했죠? 무한했으니까 숫자 사이가 무한하니까 되잖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얘는 0부터 2까지고 얘는 0부터 4까지인데 어떻게 둘이 1대1이 될 수가 있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숫자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서 1대1로 대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가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y가 0부터 4까지 갔잖아. 자, 근데 이 함수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처음 이 함수 x를 갖다가 f에 집어넣은 그 결과물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x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에 fx라는 애는 0부터 4까지 갔고 그걸 다시 집어넣은 애는 0부터 4까지 여기를 읽어야 되지. 그럼 얘는 0부터 4까지 어떤 모양 따라왔는데 이렇게 뾰족한 거 한번 따라왔잖아요. 처음에 집어넣은 게 0부터 2 사이일 때 y 값이 0부터 4 사이니까 그걸 다시 x에 집어넣으면 0부터 4까지 요 그림성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거를 0부터 2 사이 내에 빠르게 한번 갔다 온 거지. 왜냐면 내가 제일 처음 집어넣은 건 0부터 2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정의역은 이 제일 처음 집어넣은 x의 정의역이니까 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x가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y가 0부터 4까지 갔고 그걸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요만큼 오더라라는 게 여기에 나타나진 거예요. 어렵죠? 몇 번 연습해봐야 돼. 자, 2부터 4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2부터 4까지는요. 2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 얘가 이제 여기서 2부터 4까지 갔죠. 여기서도 2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 y 값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부터 0까지 떡락했어요. 완전. 그럼 그 4부터 0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x에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4에서 여기 0까지 이렇게 가는 방향성으로 그래프 그림이 이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별로인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나 결과가 똑같죠. 자, 문제 좀 바꾸자.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게 fx예요. 이걸 가지고 f 합성 f를 구해봅시다. 자, 얘도 분기점이 어디야? 여기 똑같이 4라 합시다. 얘도 2,4죠. 얘도 2,4라는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정도에서 한번 끝 차는 거죠. 여기가 4라 합시다. 한 여기쯤에 4. 이렇게 놓읍시다. 자,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y가 어떻게 변했어? 0부터 4까지 쭉 올라갔죠? 속도는 균일하진 않아요. 속도는 살짝 가속이 붙은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0부터 4까지 갔다는 거야. 그치? 그럼 그 결과물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요 0에서부터 4까지 요렇게 간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요? 요렇게 따라서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2 사이 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4에서 이렇게 정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y가 4에서 0으로 줄어들었죠. 4에서 0으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읽는 거야? 4에서 0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얘는 오른쪽 어떻게 생기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읽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서 좌우를 대칭이 아니게 그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물론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프가 가파르면서 약간 이렇게 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이 모양의 방향성 정도로만 체크를 해놓으면 된다고. 이거 이상이 되는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합성함수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몇 번만 그려보시면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유제 11-4번을 이거 그래프는 연습 문제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이해하면 천재야. 미안해,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 최선이에요. 나도 이거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까 싶은데 읽는 방식을 잘 봐. 문제는 얘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겸 얘까지 내봅시다. 자, 집어넣는 x는 누구의 정의역이에요? f의 정의역이에요. 그래서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 얘는 1,2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1,2를 기점으로 변하는 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얘를 갖다가 1까지 일단 읽어놓는 거예요. 그럼 1일 때 보면 지금 y 값이 x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y 값은 지금 0부터 2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그 나온 결과물인 0부터 2까지를 여기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서 0부터 2까지니까 어디? 여기가 지금 0이잖아.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이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V자 찍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1 찍고 다시 2로 가잖아. 0부터 2까지는. 근데 그게 어디서? 처음에 x 0부터 1 사이 내에서 일어난다고. 왜냐면 x에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이 fx의 결과물이 0부터 2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압축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는 0부터 1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그 사이에 0부터 2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의 타임라인에는 0부터 2까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라 쳤을 때 얘가 빠르게 한번 찍고 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에서 보면 얘 이제 또 fx 1 보자. 1에서 2까지 오는 동안에 1에서 2까지 온 다음에 y 값은 2에서 0까지 내려왔다고.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2에서 0까지 왔다고요. 2에서 0까지. 그래서 이 흐름대로 이 그래프를 읽어주시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도 가져오셔서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나? 그럼 내가 그림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쳐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 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왔다가 얘가 요렇게 가야 되고 두 번째 올 때는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다라는 느낌만 잘 받으시면 돼요. 요렇게 따라온다는 순서대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f 합성 gx를 해볼게. 이번에 f 합성 gx인데 그럼 얘도 gx 기준, 얘는 gx 기준을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gx라는 애가 지금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 이거 파란색 버전 말고 원래 원본 버전으로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1까지 오는 동안에 2에서 1로 줄었죠. 2에서 1로. 맞나요? 그럼 얘도 여기 지금 1이라는 지점까지 와야 되니까 1. 여기 뭐 2라고 치면 얘가 0부터 1까지 온 동안 2에서 1로 줄었으니까 2에서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맞죠? 이렇게 줄었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데요? 여기서 지금 1부터 2까지를 그리시면 얘는 x가 1부터 2까지 가는 동안 y는 1부터 2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 1부터 2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원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근데 그 똑같은 이유가 좀 다른데 얘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2부터 1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2부터 1까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아 2부터 1까지야. 그럼 2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2에서 1로 가잖아요. y가 2부터 1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때도 2부터 1로 해서 요 방향선대로 읽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렵죠? 이거 예제 좀 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석에는 이게 없어서 말렙을 보시면 얘가 막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 말렙을 보셔서 문제 마음에 안 드네. 97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네, 973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원래 합성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한 타임 내내 할 수도 있어. 되게 내용이 어렵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얘도.
정확하게 그럴 필요 없어. 정확하게 그리면 사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저렇게 이런 곡선 형태를 잘 안 주는 거야. 왜냐면 곡선 형태는 지금 원래 이렇게 가면 이게 가는 속도 가면 갈수록 가속이 붙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대략적인 형태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gx야. 먼저 얘를 봐야 돼요. 여기 0,1,0 여기가 약간 기점이죠. 그래서 얘도 1을 기준으로 먼저 볼 거야. 1까지 그럼 얘는 x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y가 어떻게 됐어요? 1부터 0까지 쓱 내려왔죠. 그럼 얘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y가 1부터 0까지 내려왔으니까 1부터 0까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어때요? 1부터 0까지 이 그래프는 계속 2에 머물러 있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2에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를 봅시다. 1부터 2까지를 보니까 y가 어때요? 0부터 2까지 쭉 올라갔죠. 그럼 그 0부터 2까지 쭉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 1부터 2까지 일어난 일을 여기선 0부터 2까지 쭉 봐야 돼.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지점까지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디 딱 꺾인 요 지점은 아마 어디겠어요? 여기 지금 2분의 3 지점이겠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바꿔볼게. fx 기준. 자, 얘는 fx 기준이야. 얘도 지금 보니까 1,2라는 애가 약간 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얘도 1이라는 지점까지 딱 놓고 봤을 때 보니까 어때? 계속 2죠. 2에서 어디로 안 내려왔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계속 2였다고. 지금 계속 2일 때 값이 얼마인데? 2죠. 그러니까 계속 2예요, 그냥. 그러다가 얘가 이제 1부터 2까지 여기 1부터 2까지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왔어요? 2부터 0까지 수직으로 내려왔어. 수직은 아니고 2부터 0까지 그냥 쭉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부터 0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2부터 0까지 온 동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 바닥 한번 찍고 1까지 튀어 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바닥 한번 찍고 1까지 튀어 오르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게 여기 지금 2 사이 내에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몇 번 그려보시면 감이 옵니다. 한번 복습해보시고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자. 1번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F가 먼저야. F 어떻게 가야 돼? F가 먼저니까 F가 지금 2분의 3에서 끊겼다 그죠? 여기가 3이래. 그럼 2분의 3에서 3까지 이미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2분의 3 지점을 잡아놓고 그럼 얘는 0부터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에 y가 어떻게 갔어요? 0부터 3까지 쭉 커졌죠? 그걸 어디서 본다고? 여기 x에서 본다고. 0부터 3까지 여기 x에서 요 방향성 따라 그려지는 거니까 얘는 요렇게 가는 느낌인 거죠. 그럼 반대로 2분의 3부터 3까지 오는 동안 얘는 3에서부터 0으로 쭉 내려왔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위에서 이렇게 꺾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야 얘는 G야. 당연히 이제 G를 기준으로 꺾었으니까 그럼 G를 먼저 보면 G는 지금 여기 뭐야? 여기 3이야. 1이죠. 1, 2, 3, 4 요 기준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그릴래도 1, 2, 3, 4 기준으로 꺾으시면 된다고. 그럼 일단 1부터 보자고. 여기가 1이야. 1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1일 때 보니까 0부터 3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y가 0부터 3까지 가는 걸 여기서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0에서 3까지. 어때요? 3에서 0으로 쓱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3에서 0, 여기 3이라는 지점에서 0까지 다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속 3이야. 그러면 얘가 1에서 2까지 가 있는 동안 1에서 여기 2라는 지점까지 가 있는 동안 계속 3이라는 건 여기 지금 3일 때 얼마인데요 값이? 0이잖아. 그럼 계속 0이었다는 소린 거예요. 이 다음 상황은. 맞죠? 그 다음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는요. 얘가 3에서 요 지점 쭉 따라오니까 얘가 2야. 그래서 3에서 2까지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3에서 2까지 준 거니까 3에서 2가 어딘데? 2가 대충 요 사이 요 지점이니까 요까지 줄었을 거 아니야. 딱 요까지.
어떻게 읽어? 이렇게 방향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4까지는 3에서 4 가는 동안 얘는 어떻게 갔어요? 2에서 4로 쭉 올라갔어요. 그죠? 맞죠? 2에서 4로 쭉 올라갔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서 2에서 4까지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느낌이 돼야지. 내려왔다 어디까지 가냐? 4까지 다 올라가야 되네요. 내려왔다 4까지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죠? 뭐 이 정도 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봐야 하는데. 다음 얘는 자 얘도 기준이 누굽니까? F 기준이에요. F 기준. 자 얘 그래프 좀 괴랄합니다. 잘 보세요. F 기준이니까 F가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약간 마이너스 2,0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0 그 다음 여기 0,1도 좀 눈에 띄고요. 여기 1,0도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눈에 띈다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일단은 마이너스 2 이전에 어떻게 되는가. 자 마이너스 2 이전에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쭉 오고 있죠.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오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다? 계속 1이지. 0보다 큰 무언가의 x값을 가지고 있으면 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gx 그래프부터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x가 0보다 크면 다 1이고요. 이 집어넣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다 마이너스 1이고요. 집어넣은 값이 0이면 딱 0인 거예요. 그럼 잘 봐. 얘는 지금 여기에 y값이 죄다 다 양수야. 뭔지는 몰라. 양수예요. 근데 어차피 우린 양수인 것만 알면 얘는 계속 1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는 얘가 계속 1이었던 거죠. 1. 여기 구멍을 뚫어. 그리고 딱 마이너스 2 되면 얼마예요? 0이죠. 딱 마이너스 2 되면 0이잖아. 근데 얘는 0 되면 얼마인데? 0이라니까 마이너스 1 땐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는요 얘 y값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계속 음수에서 놀아요. 음수에서 논다고.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지점까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까지는 음수에서 노는데 우리 음수에서 놀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마이너스 1 되는 순간 어때요? 0 되죠? 그럼 여기서 0은 얼만데? 0인 거니까 이렇게 끄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부터 여기 1까지는요 뭔지는 모르겠다만 계속 그냥 이 x축보다 위 즉 양수에서 놀고 있다고. 양수면 1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가 1이 될 때까지는 뭔지 몰라도 계속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1이 되는 순간 0이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뭘로 가? 계속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으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되죠? 그럴 수 있겠니? 바꿔서도 그려볼까? 얘만 하나 해보자. 여기서 G합성 F만 하나 해보자. 다른 거는 좀 별로 그래프가 맛이 없을 것 같고 얘는 되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 fx죠. fx가 먼저 메인이야. 그럼 fx는 지금 뭔데? 여기 3일 때 3,0이 약간 특이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3,0 지점을 잡자고. 3. 자 그럼 0부터 3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y값이 3에서 0으로 쭉 내려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y값이 3에서 0으로 쭉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림 따라 오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요거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 시작이 지금 2에서 올라갔다가 요 그림 따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4가 아주 화려하죠. 3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 0에서 4로 쭉 올라가요. 그럼 0에서 4로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여기 0에서부터 4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요 그림 따라 그대로 가는 거잖아. 어디서? 3과 4 사이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0, 1, 이 지금 구간이 4짜리잖아. 그걸 구간 1짜리에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가 3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 이 y값은 1부터 0부터 4까지 되게 길게 늘어뜨려지니까 근데 그거를 3부터 4 사이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0부터 4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라고. 되시죠? 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리는 거. 특히 웨비고일들은 학교에서 그래프 그리는 건 안 나와도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누구보다 크니 작니 이런 내용 문제는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꼭 정리 잘 해놓으세요. 숙제하실 때 문제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됐죠? 그 다음 다시 책으로 넘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11-3번, 11-4번 했단 말이야. 다시 앞으로 쭉 와서 10-5 넘어오면 이제 역함수를 살짝 얘기만 하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역함수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역함수라는 겁니다. 자, 역함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함수를 약간 역지사지하는 거야. 역지사지. 그래, 입장 바꿔.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줄래요? 난 너네가 이걸 진짜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해야지. 근데 어떻게 이해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조금만 하면 돼. 나도 이거 첫 했을 때 이해 못했어요. 몇 번 그려보시면 돼요. 아 진짜 그렇게 돼서 아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니네가 생각한 그림이랑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맞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이해를 하면 돼. 당연히 처음 봤을 때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하기 힘들지. 역함수, 역지사지입니다. 그럼 역지사지를 하려면 어때야 돼요? 너네랑 나랑의 입장을 지금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일단 너네가 나랑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하려면 한 플러스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그렇기도 하고 그런 심오하게 갈 것도 없이 나는 하나잖아. 너네는 다수잖아요. 너네랑 나랑 입장을 바꿔서 하면 내가 너네한테 다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 나는 한 명이 지금 너네한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설명자의 역할, 너네는 수강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역함수인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그러면 너네 수강자들이 다 나한테 이제 설명자의 역할이 되고 내가 이제 수강자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너네 뇌가 하나가 아닌데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역할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초딩 때, 나 중딩 때, 나 체육 시간에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체육 시간 앞에 맨날 제일 처음에 체조하잖아. 수업하기 전에. 하고 나서 막 둘씩 짝지어서 등 한 번씩 이거 막 펴줘라 하는 거 해본 적 있어? 뭔지 몰라요 요즘? 이제 이게 모르는 시대가 된 거야? 뭔지는 알죠?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상대편을 이제 업어가지고 등 약간 허리 좀 피게 해주는 거. 그러면 하고 나면 어때? 야 바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이 있어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함수 자체도 역할을 바꾸려면 1대1 대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라는 애가 있어요. f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때 얘가 정의역이고 이때 이제 이 친구가 공역인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역함수 얘기를 할 거니까 아마 얘는 치역이랑도 동일하겠죠.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이걸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f의 역함수라고 해서 얘는 y에서 x로 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공역이자 치역의 역할을 하고 있던 애가 정의역의 위치에서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함수 얘기했을 때, 환승연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영상 보면 있어요. 환승연애 얘기를 했을 때, 환승연애 때는 한 명이 매기가 존재했잖아요. 매기가 여러 명 선택받을 수가 있었잖아. 근데 그러면 역함수가 안 되죠. 근데 환승연애든 뭐 솔로지옥이든 시즌이 끝나면 뭘 그래? 최종 커플이라 하잖아. 최종 커플이 한 명이 두 명 데리고 나가는 상황은 없잖아요. 자, 다 1대1로 나가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민지 승일인가? 그 육상 선수 그 김민지 씨랑 뭔 승일이죠? 승일이 그분이 체커가 됐대요. 최종 커플이 됐대. 그럼 민지 씨한테 당신 누구랑 최종 커플이 됐습니까? 하면 전 승일 씨 얘기하잖아. 그럼 승일 씨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당신은 누구랑 최종 커플이 됐습니까? 그럼 전 민지 씨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민지 씨한테 당신 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일 씨였는데 승일 씨는 저는 고은 씨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 고은 씨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면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갖다 쏘는데 여기서 얘가 a, b, c가 있어. 얘가 1, 2, 3이 있어요. 원래 매칭이 a는 2로 가고 b는 1로 가고 c는 3이라고 얘기하는 요런 가는 함수를 f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1로 오는 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f의 인버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3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랑 이렇게 잘 됐는데 최종적으로. 그때 3은 지가 C한테 선택받아놓고 지가 B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C랑 이미 짝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F 인버스의 3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인즉슨 얘는 C라는 애는 원래 3이랑 매칭이 됐었단 말이야.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역함수의 기본 개념이에요. 역함수 약간 정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갖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FA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FX에다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왔다면 F 인버스한테 B를 물어 집어넣으면 A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무슨 말인지 돼요? 역함수. 그지?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정의역이랑 공역, 치역, 사이즈가 전부 다가 같아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보통 우리는 XY를 많이 쓰니까 Y는 FX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뭐야? F 인버스의 Y가 X가 되는 이런 느낌인 거죠. 맞나요? 그지? 그러면 보면 어때요? XY의 역할이 살짝 바뀌었죠. 우리 그러면 앞에서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대칭 이동 공부할 때 XY 역할 바꾸게 했던 이 대칭 이동이 뭐였죠? Y는 X 대칭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 있어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 그래프가. 그건 이제 뒤에 그래프 할 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봅시다. 얘 또 너무 중간이 없네. 보기를 볼게요. 보기 1번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보기 1번 이거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니? 잘 나와 있네. 보기 1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A, B, C, D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한테 이렇게 대응이 돼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세요. 역함수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Y에서 X로 화살을 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화살을 그대로만 꽂아 주시면 돼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1대1 대응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심도 깊게 보고 마칠 건데 이 1대1 대응이라 하는 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함수를 볼게요.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얘는 일단 함수야 아니야.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 어떻게 한다고? X가 빌런이 있나 없나 보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체크하는데? X가 누구 선택했니 보고 있잖아. 보면 다 어디서 만나요? 한 군데에서 만나죠. 빌런은 없어.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인지는 매기가 있나 없나 체크하면 되잖아요. 얘 3명한테 선택받았네. 얘도 3명한테. 어때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약간 어떤 느낌이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얘 1대1 대응이가 아니게. 아니죠. 요런 애들이 다 2명한테 선택받았다고. 얘는요? 맞죠? 어때요? 다 1명씩 선택받아졌죠.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둘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이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쌤, 전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모르는데요? 몰라요. 이거 원래 미적분 1에서 배워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왜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갈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설명해 줍니다. 2차 함수 할 때. 이렇게 있을 때, 아래로 블록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자, 우리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1학기 걸 할 때 교훈을 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가 원점이면, 자, 다음 중 이 식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문제 보기 중에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x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3학년 1학기 때. 이게 증가함수 개념이거든요. x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을 때 y 값도 같이 커지면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린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x가 커지는데 y는 내려가. 이걸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진짜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x가 커지는 방향성은 항상 오른쪽이잖아요. 그지? 나중에 너희들도 크시면 주식을 하실 텐데 주식을 보면 우상향, 우하향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좌상향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주식에 있어서 이 x축은요 시간이에요. 그럼 좌로 가는 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 그럴 순 없잖아. 나도 하고 싶어. 그럴 수 있다면 바로 돌아가서 삼성전자를 샀어야 됐는데, 그치? 그러면 결국 어차피 우로 가는 것만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식이 우상향이면 그 주식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놔요. 오르고 있다 해서. 그걸 양봉이라 그래. 빨간색이라 해서. 근데 주식을 갔는데 파란색 창이잖아. 부모님들이 만약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이제 창 열었더니 이제 파란색인 거예요. 무슨 함수? 감소함수 중인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이제 좀 멘탈이 안 좋은 거고,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제 증가함수 중인 거죠. 그래서 뭐 우상향이 되고 있으면 증가함수, 우하향이 되고 있으면 감소함수인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이런 애는 하향, 증가, 하향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는 바뀌죠. 그때가 여기까지는 감소함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함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시 감소함수란 말이야. 변동이 많다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정하지 않은 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면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럼 1대1 대응인 거는 증가올 함수 그래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간에 한 번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증가를 해야 되고 한 번 감소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생각을 해보자.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해. 끝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한 번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한 번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려가고 있는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이제 증가함수다 아니면 감소함수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문제에서 나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 문제에서 다음 어떤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면 걔는 1대1 대응이란 소리구나. 그 말은 증가 아니면 감소만 하는 애구나 라고까지 이해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너네가 수학을 풀어내야 되는 접근의 방식이에요. 우리 수학 문제에서 가장 쉽게 쉽게 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지금 이 함수가 증가함수야 라는 얘기를 하기 대신에 걔 대신에 나 이거 역함수가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우린 그걸 갖고 얘가 지금 1대1 대응 아니면 증가 혹은 감소란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수학은 여자어 푸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시면 이제 좀 다음 문제에서 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말이 또 다르잖아. 역함수라는 얘기 내에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증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감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 그래프에서 꺾이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지? 근데 그거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하나로 퉁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른 어떻게 해석할지는 문제에서 그때그때 너네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 거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오늘 잠깐 이야기 좀 해. 오늘 마치 언제 맞춰? 잠깐 이야기 좀 해 하면 이제 보통 남자들은 멘탈 나가거든요. 이제 나도 약간 그런 PTSD가 오는데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워치 차고 있잖아요. 요즘 워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수업 중에 카톡이 오면 카톡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워치 딱 떴는데 보통 잘 안 보는데 그때 그날따라 지인거리를 이렇게 봤는데 오늘 언제 맞추고 이야기 좀 해 이렇게 딱 된 거야. 수업 시작한 지 10분 만에. 나 그 수업 내가 뭔 소리 했는지 기억이 1도 안 나요. 이거에 완전 꽂혀 있어가지고. 근데 마치고 나서 왜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하니까 아 우리 주말에 뭐 하기로 한 거 뭐 어디 가기로 한 거 그거 하루만 좀 미루면 안 될까 이건 거야. 아씨 다행이다. 뭐 잘못했나 싶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얘가 이 말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이거 여기 꺾인 선이 없다까지도 다 알고 있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것들이 뭐예요? 어떤 방정식이 아니 어떤 방정식 근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다. 얘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방정식으로 하면 얘는 근이 몇 개인 거야? fx는 0이 근이 몇 개야? 하나 둘 셋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내재된 수학 지식이 좀 많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증가분 감소다 이렇게 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은 내일 이어서 해봅시다.